2025학년도 수시 최종판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다음에 지원 가능 인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입결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으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떤 대학이 전형을 이렇게 바꿨다더라. 어떤 대학이 수능 최저를 신설했다더라. 없앴다더라. 수능 최저를 강화했다더라. 또는 완화했다더라. 면접을 넣었다더라. 뺐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교과 성적 자체가 더 높아지고 좋아지느냐? 어떤 게 그러냐?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쓴 원서가 경쟁률이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까? 100대1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죠? 100대 1이면 어쨌든 거기에 좋은 질을 가진,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성적도 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럼 수능 최저가 폐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수능 최저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수능 최저 없이도 그대로 합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교과 성적으로 합격한 그대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을 때보다는 수능 최저가 없을 때 높은 성적의 아이들이 그대로 합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역시나 수능 최저가 있을 때보다는 폐지됐었을 때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면접 전형은 어떨까요? 면접 전형이 원래 있을 때 없을 때를 고민해 보시죠. 면접 전형이 없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면접이 없을 때라면 교과 성적만으로 순위가 매겨지겠죠. 그런데 면접이 도입됩니다. 그럼 성적이 좋았던 친구 중에서도 떨어지고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친구 중에서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전 과목이나 또는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다수인데 그 대학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부터 한 과목만 반영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목 수가 줄어들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을 때만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결국 이겁니다. 면접이든 수능 최저든 또는 과목 수와 관련된 것들이 추가되면 성적은 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면접이든 최저든 과목 수든 뭐든 덜어내면 성적은 상승한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어떤 대학이 전형을 바꿨을 때 그 전형 이후에 입결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어떤 가상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학년도 대입에서는 교과 100% 일괄로 선발했더니 이런 성적이 나왔어요. 3점대 성적이 나왔습니다. 24학년도 대입에서 1단계 교과 예를 들어서 3배수 또는 5배수 한 다음에 2단계에 면접을 도입한 거예요. 면접을 도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도입했다, 뭔가를 가져왔다, 뭔가를 추가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대학이 이렇게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의 입결을 살피셔야 되죠? 2023학년도 입결을 살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사실은 어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제가 각색을 한 건데요.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전형을 매해 바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틀을 이해하시고 다음 시트 페이지들을 보셔야 조금 더 올해 입시에 대해서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봤던 표예요. 사사분면에 해당되는 표인데 여기서 변화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기 조금 더 진하게 칠한 부분 보이시죠? 올해 변화에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 있는 대학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폐지하고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면접을 폐지하면은 성적이 오를 요인인데 최저를 신설했으니까 성적이 떨어질 요인이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연대는요, 전형을 어떻게 바뀌어도 성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전 교권에 최상위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면접을 추가를 하든 최저를 추가하든 빼든 성적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양대가 또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한양대가 원래 어디 있었냐? 이게 3, 4분면에 있었어요. 뭐죠?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었는데 올라왔죠. 연세대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연세대와 한양대가 24학년도 대입에 여기 3, 4분면에 있다가 2, 4분면으로 올라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이 최선호 대학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다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는 교과 추천형뿐만 아니라 종합 추천형도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내에서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균관대는 정성평가를 확대했습니다. 진로 과목과 전문 과목만 이제 정성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전체 교과를 정성평가를 한다. 그 얘기는 뭐죠? 조금 더 많은 서류를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특히 성적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과목 선택 그리고 세특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균관대는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서류를 더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대는 일괄에서 단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5배수 보이시죠? 1단계 5배수, 2단계 면접 20%인데 이대는 작년에 경쟁률이 5대1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대1, 1단계 5배수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희대는 최저가 탐구 하나에서 탐구 2개로 강화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이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3개 대학 정도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대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 한번 볼게요. 오른편 보시면 가천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만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만 반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실제로 가천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3점대에서 한 4점대 초중반까지 굉장히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실제로 3점 중후반 이후에 전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은 조금 아슬아슬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만 봤었을 때는 올 A라든지 또는 뭐 B 하나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할 경우에 1단계를 7배수를 통과만 한다면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역시나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에는 작년은 수능 이전의 면접이었지만 올해는 수능 이후의 면접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끝까지 노력해서 어떤 상승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을 끝까지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가천대 면접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처럼 이렇게 과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종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좀 강화된 대학들도 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2025학년도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에서는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여기 건국대가 여기 숨어 있죠. 그렇죠? 이 대학들이 있는데요. 물론 동국대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3, 4분면에. 건국대는 4, 4분면에 숨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을 먼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빨간색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고, 건국대, 동국대 이 아래 숨어 있는 건국대, 동국대는 수능 최저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학생부를 전체를 다 반영하는, 즉 서울대는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를 반영하는 거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창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전체 영역을 보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 4개 대학,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의 경우에는 교과 영역에서만 서류를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 2가지 축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과만 보느냐 아니면은 학생부의 또 다른 영역까지 좀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 대학을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이외의 반영 대학이 요즘 증가 추세예요. 실제로 지금 이 강의를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26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시립대 역시 서류를 10% 반영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들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서류와 면접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올해처럼 수능 최저가 중요한 시기라면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70% 컷이면 전 당연히 쓸만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70% 컷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쓰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제 말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신을 얻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입시의 경향을 봤었을 때 70% 컷 정도 수준으로 살펴보시면 지원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다만 70% 컷 하나 썼으니까 100%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2개에서 3개 선 정도는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서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최선호 대학은 영향력이 서류의 영향력이든 면접의 영향력이든 조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와 이런 대학들은 이미 성적대가 굉장히 좋은 높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면 변수는 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성적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 이외의 서류 또는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서류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세 대학 때문입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 세 대학입니다. 이 세 대학을 실제로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런데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희대 입결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전형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는 2.5 이하는 쓰시면 안 됩니다. 2.5 이하가 썼을 경우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 정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 손가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은 원래 전형 자체가 교과를 뒤집기가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 적어도 2.5 이내 학생이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보시면 되겠고, 건국대와 동국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대와 동대는 어느 정도냐? 1등급이 100점이라면 4등급이 99점이에요. 그런데 서류 성적은 어떠냐? 그 점수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게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보다는 서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3점대, 4점대, 5점대 친구들이 그냥 덤벼들어서는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성적대도 어느 정도 좋은 친구들이 서류도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희대는 성적이 확실히 조금 더 중요하다. 건대와 동대는 성적보다는 서류가 좀 더 중요성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